안녕하세요. 지금 두산중공업 터빈발전기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조종휘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렇게 여러 명이 계신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올리자면은 지금 현재 5년 전에 두산중공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5년차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우리 인사팀에서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중앙일보 딱 들어가 보니까 어느 여러 회사분에서 다 오셨던데 어느 부사장님들, 사장님들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지 한 5년, 여러분보다 한 5년밖에 사회 경험이 없고, 그런데 지금 과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 요즘 신문에 나오는데 보니까 취업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할 때 5년 전에 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들어왔고, 그다음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제목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 내용은 저의 그냥 지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꿈보다 이상을 가져라라는 내용으로 저의 지난 5년, 지난 6년, 입사 전부터니까 지난 6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 4학년들이신가요? 지금 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석박사도 계신가요? 석사나 박사분들. 혹시 계시면 손도 한번, 석사시군. 그리고 다 여기 서강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다른 여기 신촌이나 이런 근처면 여기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공대만 있는 학교를 나왔고요. 아까 석사, 박사를 여쭤봤던 이유는 제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석사, 박사를 많이 간 상황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오는데, 4학년 때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회사를 들어갈 거냐, 뭐 유학을 갈 거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저한테 뭐 질문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어차피 제가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전혀 많지 않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진짜 궁금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느꼈던 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신문이나 책 같은 데 보면은 꿈을 가지십시오. 원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꿈이 뭐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어떻게 이룰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꿈이 명확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난 그 꿈을,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꿈을 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꿈. 자신의 큰 목표를 가지라는 거죠. 제가 몇 분께, 혹시 자신의 꿈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 주실 분이 있나요?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입니다. 앞에 계신 분 혹시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없으신가요? 여러분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큰일이네. 꿈이 없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취업을 하는 시기에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제 자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잃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여기서 이제 꿈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꿈이라는 걸 가지라는 이유가 그 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여기 서커스 다니는 코끼리처럼 뭔가 잡고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 역시도 원대한 꿈, 굉장히 모호한 꿈을 갖고 막 달려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넘기겠습니다. 지나왔었는데,
그럼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를 할 때 다들 다르더라고요. 야, 네 꿈은 뭐냐? 어떤 사람은 여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꾼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재밌게 살기 위해서 꿈을 꾼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꾼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꿈을 꾼다. 모두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린 시절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대통령 어릴 때 항상 그런 생각을 과학자, 대통령이 되고 싶다. 저 역시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머리가 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수학이 좋아했었고 화학을 좋아했었고 이러면서 계속 정체성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과목을 할까? 화공을 할까? 화공의 전문가가 될까? 그 다음에 화학의 전공이 될까? 아니면 뭐 전자공학이 할까? 결국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는 시기가 오죠. 그 전공을 정하셔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전공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이제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제 갔죠. 전기전자공학과를. 전기전자공학과를 가서 열심히 4년이란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재밌게 놀았고, 그 다음에 나는 4학년이 되면은 또 공부를 하러 가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재밌게 잘 지내야 되겠다. 나의 자신을 더 키워야 되겠다. 캐파를 더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4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4년의 세월을 지내고 대학이 졸업하는 시점에 제 인생에 참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공황 같은 시기를 거쳤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3학기부터 4학년 끝나기 전까지. 그 공황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학교에 제 동기들 대부분 이제 석사, 박사를 많이 갔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구조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 역시는 그 군대라는 문제도 이제 해결을 다 했고 했었기 때문에 박사를 갈까,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갈까,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를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몇 분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했더니 막 헷갈리는데. 그랬던 시기에 제가 이제 그 4학년 3학기 때 유학 공부도 이제 GRE 시험이나 GMAT 시험 같은 것도 볼 거고요. 상경대를 가려면 GMAT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GRE 시험도 봐보고, 뭐 토익도 봐보고, 요즘 오픽도 하는데 오픽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봐보고, 또 회사를 가야 되나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지원도 이제 해보게 되죠.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또 내가 뭘 하고 싶은 거고,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앞으로 내 앞날은 어떤가. 정말 하얗더라고요. 제 생각은 정말 하얗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책을 인터넷에서 보다 책을 하나 접했는데, 꿈과 이상의 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 어딘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꿈을 꿔라, 꿈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꿈과 이상의 정의의 차이를 보면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현실 이상의 것이다. 초현실적인 것을 의미하고 꿈과 이상은 똑같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꿈은 굉장히 원대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굉장히 모호한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생각했던 걸 보면 굉장히 모호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상을 가지라는 얘기가 큰 원대한 목표를 갖고 큰 의미가 아니라 뭔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솔직히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학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유학은 포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저 인사팀도 와 있지만 아마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갑자기 회사를 나가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혹시 유학 가거나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 혹시 계시면 손 좀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가서 저의 캐파를 좀 더 늘리고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랑 유학을 있는 동안이랑 어떤 생각이 들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시점하고 4년이라는 시절을 6년이죠. 석사랑 박사까지 하면 공대 같은 경우는 6년이라는 시절을 외국이나 뭐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원을 다니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되어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럼 그 6년 동안 어떤 한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을 때 그만한 이득을 못 받을까? 아니면 그만한 성장을 못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유학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향후 10년, 향후 20년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다라는 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원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공대에 나왔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을 그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글로벌리 세계적인 오픈마인드된 사람이 돼 있고 리더십을 키워서 제가 있는 조직에 신임받는 리더로 성장을 하겠다. 여기서 리더라고 하지만 리더는 사장입니다. 사장이 되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 우리 지금 두산중공업의 사장이 되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이걸 리더라고 쓴 이유는 사장이라고 쓰면 사장님이 오도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명합니다. 일단 신임받는 리더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모호한 꿈이에요. 제가 이대로 다시 회사를 들어가서 생활을 했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또 공황기가 또 왔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또 공황기가 또 오기도 하고요, 솔직히. 굉장히 모호했을 텐데 아까 봤던 꿈과 이상의 차이, 굉장히 뭔가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구체화를 시켜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떠한 회사를, 이 생각을 한 거는, 이 위에 있는 생각을 한 건 어떻게 보면 취업 전이고요. 취업 전에 제가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해서 들어갔고, 그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갖고 있고 엔지니어링 너리지를 갖고 있다 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상은 제가 취업을 하는 회사 아니면 제가 들어갈 조직에서 사업의 기술 전반을 이해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해외의 정서를 이해하고 오픈마인드로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에서 신임받는 리더가 되겠다 라고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봤어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런 소위 제가 얘기하는 이상인데 이상형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어떤 회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과연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답이 나오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목표는 이거다. 내 이상은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두는 데는 제가 더 이상 공부를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더 하고 하는 게 물론 이득이 있겠지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서 똔똔일 것 같다 속된 말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찾게 됐죠. 제가 입사할 회사를 여러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여러 회사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공대이기 때문에 기술을 전반을 하는 회사를 찾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회사를 찾고 싶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른 생각을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좀 더 구체화된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회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어느 회사나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이 두산중공업에 와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저에게 기회를 참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실수를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회사를 고르고 이제 선택을 할 때도 보면 자신의 설정한 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직을 찾아서 입사를 하는 거죠. 저는 두산중공업을 선택을 했고 두산중공업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입사한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그때는 제가 두산중공업이랑 회사를 왔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면 제가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접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초년생, 제가 입사를 해서 첫 단계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겠다. 지금 여기에 기계과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발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터빈 발전기, 원자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기기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돌아가는지 배우고 싶다. 왜냐? 내가 있는 조직의 사업 전반의 기술을 알고 싶어서 선택을 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제가 선택을 한 것이 이제 발전기 설계팀이라는 것입니다. 발전기 설계팀이라는 것은 화력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저희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가장 많이 터치해 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참 회사에게 굉장히 고마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이런 회사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부서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회를 주더라고요. 너는 강제로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발전기 설계팀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제가 작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술을 마구마구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해외 정서를 이용하고 오픈마인드.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해외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영업, 사업관리 회사 입장에 영업이 가장 활발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저도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과연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 것이냐. 회사가 뭐 아무나한테 이렇게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러고 기회를 보내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런 회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제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기들 사이에도, 우리 회사에서도 한 보통 수준에 계속 따라가면서 배우고 저희 목표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먼저 회사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진 않지만 그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3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회사에서, 저희 팀에서 혹시 영업팀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 잘 부합이 된 거죠. 그것도 비하인드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목표를 쓰는 건 있습니다. 몇 년마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니까 저에게는 혼란의 여지도 없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만일에 1년 차 만에 가라고 했으면 안 갔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영업팀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터빈 발전기 영업에서 터빈 발전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고, 오지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두 번째 목표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우리 회사에서 리더로서의 가치를,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덕목을 키우려면, 역량을 키우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관리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사업관리라는 조직은 어떤 전체적인 사업을
각 부서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는 곳인데 거기서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자신의 역량은 리더로 어떤 그 리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저희 목표는 이제 제가 영업을 해서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사업관리 담당자로 가서 사업관리를 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제 목표고요. 그 안에서 저희 리더십을 이제 더 역량을 키우고 싶은 게 저의 이상이죠, 지금. 물명이 아직은 안 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어느 순간에는 그 기회가 저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이 3년 때 저 영업이라는 그 기회를 잡을 때까지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회사가 줄 때 이렇게 있다가 너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해. 저거 하고 싶으니까 저거 해.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런 기회가 저한테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아마 변환을 하면서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은데요. 항상 그 기회는 그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만드는 거더라고요. 제 자신이 만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꼭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어느 사회에 들어가서나. 근데 그 기회를 딱 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상이 뚜렷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발전 개설계팀에 있으면서 일부러 우리 팀장님하고 다들 이렇게 부탁을 들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 출장 왔다 갔다 하고 화력 발전소도 출장 왔다 갔다 하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또 항상 어느 조정에 하면 이제 회사나 이런 책 같은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한 번 더 보고요. 또 제가 전기전자공학과인데 저는 대부분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계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계 관련된 팔자도 없는 연력학집도 한 번씩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기회를 계속 노려왔죠. 그랬더니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준비가 안 됐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은 부족하다, 3년이 지났는데도 부족하다라고 느꼈다면 그 영업으로 가라는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못 간다고 했을 거예요.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죠. 물 건너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면 이거고 저거고 거르지 말고 다 흡수해버리는, 스펀지가 보면 다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흡수를 하는 사람으로 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건 언어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공부하고 싶으면 회계를 공부하고 싶으면 회계가 될 것이고, 아니면 취미가 있으면 취미도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사람을 사귀고 싶으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자신에게 온 기회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